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경남 지역의 수소선박 발전 방향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큰 그림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모든 게 외부 요인에 의해서 지금 이런 수소선박을, 친환경 선박을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선은 작년부터 선박의 연료의 황화물량이 기존의 3.5%에서 0.5%로 강화됐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박이 대응은 기존의 중유보다 한 45% 비싼 저유황유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황산화물을 절감할 수 있는 스크러버 장치를 달아서 이렇게 운행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앞서서 이제 20년부터는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을 08년 대비 20% 저감해야 되고, 30년까지 40%, 50년까지 70% 저감해야 된다라는 이 국제 해사기구의 규제에 따라서 우선은 당분간은 LPG나 LNG 추진선이 대폭 확대가 되지만, 그 이후에 이제 40% 이상 절감해야 되면은 그 LPG나 LNG 추진선으로는 도저히 그거를 맞출 수가 없어서 친환경 선박, 특히 무탄소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으로 대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30% 저감할 때는 또 다른 방안이 LNG와 무탄소 연료의 암모니아 또는 수소를 혼합해서 혼소 엔진을 사용해서 운항한다든지, 거기에다 이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어떤 기술 개발이 병행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암모니아 추진선이라든지 수소선박 같은 무탄소 선박은 2030년 이후에 상용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040년 이후에는 점점 LNG 선박 대비 비중이 확대돼서 50년 이후에는 시장 점유율이 70%까지 확대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환경 선박 산업 육성안을 한번 마련을 해봤는데요. 우선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각각의 우리가 개발을 추진할 선박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각각의 선박에 대해서 기술 개발부터 육상에서의 실증, 그 다음에 해상에서 직접 장착을 해서 또는 선박을 건조해서의 실증, 그 다음에 사업화와 시장 점유율 확대까지 이렇게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단기 전략으로서 첫 번째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R&D 플랫폼과 사업화 지원센터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부 사업으로서 친환경 선박 R&D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통한 핵심 개발 기술 선정 및 R&D 지원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연구 및 성능평가 설비를 갖춘 전용 연구동을 갖추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산학연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어떤 기술이나 장비를 개발하고 실증까지 할 수 있는 어떤 분야별 워킹그룹 조직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분야라고 하면은 금속 소재라든지 단열 복합 소재, 부품 및 장비 상용화 및 적용, 그 다음에 인증 및 표준화 그룹,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사업화 지원센터인데요. 이 사업화 지원센터는 일단 단일 기관으로서 존재할 수도 있지만, 여기 경남 테크노파크 산하의 조직으로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화 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친환경 선박을 개발하고, 그러면 이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를 관장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산학연 협의체 운영을 지원한다든지, 국내의 지적재산권 동향을 분석해서 제공한다든지, 그 다음에 선박이나 해양, 항만 분야의 국제 규정이나 표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성능의 안정성 시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비용도 지원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투자 보증 및 금융 지원 알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증을 획득하는데 비용이라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이 친환경 선박에서의 개발에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부 사업으로서는
친환경 선박 분야 해외 선진업체와의 협력이 추진이 되겠는데요. 우선은 수소 선박, 예를 들어 수소 선박에서 가장 앞서 있는 나라가 독일과 노르웨이가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9년 6월에 노르웨이를 방문해서 MOU를 체결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노르웨이의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민간 연구기관들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점차 이 협력이 확대되고 있지만 그 선진 기술을 갖고 있는 요 두 나라, 특히 두 나라의 연구 협력이 더 강력하게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고려하고 있는 친환경 선박은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우선 이 단기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 LNG 추진 선박. 그 다음에 그 LNG 추진 선박에 LNG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LNG 벙커링 전용 선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와 하이브리드 선박. 그래서 예를 들어 디젤 엔진과 배터리의 결합이라든지 수소와 배터리 또는 LNG와 배터리, 암모니아와 배터리 같은 이런 하이브리드 선박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모니아와 LNG를 혼합해가지고 사용하면은 이 여러 가지 암모니아의 문제점을 상쇄할 수가 있어서 그런 혼합 연료를 사용하는 혼소 선박이라든지 궁극적으로는 암모니아와 수소 단독으로 사용하는 무탄소 선박 이런 선박들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친환경 선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단기 전략으로는 아무래도 기술을 개발하려면은 그 기술에 대해서 인증을 받아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이 평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반 시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은 친환경 선박 분야의 장비라든지 부품 설비 등에 대해서 성능과 안전 기준이 거의 전무하거나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그런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기준도 없고 그다음에 그런 친환경 선박 관련 기술이나 장비, 부품을 시험이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이 또 국내에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이런 시험이나 평가를 인증을 받으려면 해외에 가서 하려면은 기간도 많이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들겠죠. 그리고 특히 국적선에 적용하려면은 기술 같은 경우는 신뢰성과 안전성 검증이 필수적인데 이런 목적에 하에서도 지금 이 시험 평가 기반 이런 국제 표준화에 대한 얻기에 국제 표준화를 받기엔 지원 체계 구축이 아주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남형 수소 연료전지 중기 전략의 첫 번째로서 세부 사업을 경남형 수소 연료전지 추진 선박 실증 프로젝트 준비 및 추진이라고 적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수소 추진 선박은 많은 기술적 난관이 현재 존재하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그래서 이제 기술 개발에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소요될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중기 제안으로서 이 안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으로서 아무래도 우리가 전기차나 수소차를 예를 들면 시장 초기에 관공서의 차량을 전기차나 수소차를 의무로 구매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버스라든지 이런 대형 차량에 대해서 보조금 통해서 정책적으로 보급을 촉진하는데 마찬가지로 노후 관공선에 대해서도 무탄소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관공서 앞으로 여기 10년부터 40년 초과되어 있는 많은 이런 관공서 현황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선박들이 노후화되면 퇴역을 할 텐데 그럼 이렇게 퇴역화되는 선박을 조금 더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중기 전략 세 번째로서는 아무래도 이런 무탄소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는 연료가 있어야 가잖아요. 그러면은 연료별 전용 벙커링 선박과 터미널 구축이 필요한데 우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계별로 처음에는 LNG, 그 다음에는 LNG와 암모니아 혼합 연료, 장기적으로는 수소나 암모니아 무탄소 연료 공급 인프라 구축을 우리가 단계별로 추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전략으로서는 아무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추진해야 될 무탄소 연료 공급 인프라 확대라든지 궁극적으로 친환경 선박 밸류체인과 클러스터 조성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이 발표를 마치면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비록 지금 제목은 수소 선박이지만 수소 선박에만 올인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수소 선박에 대해서 기술적인 난관이 있고 물론 환경 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지만 아직은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 그게 갖춰졌을 때는 수소 선박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 중간 단계에서 암모니아 추진선 또는 암모니아 LNG 혼합한 연료 선박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행 추진이 필요한데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LPG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LPG 시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보면은 질소를 배출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수소에서 암모니아를 바꾸거나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바꿀 때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좀 단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거의 다 해결을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LPG 시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LPG 선박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암모니아 추진선이 지금 단기와 중기에서는 초점을 맞춰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 추진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3대 대형 조선사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암모니아 추진선을 작년에 거의 인증을 받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 24년, 25년을 목표로 아주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단계가 수소 추진 선박이 될 것을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R&D에 아낌없는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내용으로서 오늘 발표를 제가 마치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국은행 경남본부와 같이 발간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